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253페이지의 실습 6-4 제어문, if문, 비교문에 해당하는 if문 네 번째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6-4 물건값 할인받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6-4 문자열 내 가운데 문자 찾기라고 해서 여기 그림과 같이 헬로우 같은 경우 글자가 5자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글자 L자, 그리고 L자가 빠져나오는 거. 6자인 경우에는 가운데 글자가 2자가 되겠죠. 그래서 TH라고 하는 파이썬의 TH가 빠져나오는. 그래서 이 경우 보는 바와 같이 글자 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에 따라 처리해야 될 방식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if문을 이용해서 먼저 글자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별한 후 홀수이면 한 글자를 뽑고 짝수이면 두 글자를 뽑는 그런 처리 루틴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파이썬 실행시켜서 준비해 주시고요. 전 시간에 했던 파이썬 실습 6-3을 잠시 불러올까요? 그래서 오픈에 늘 그랬듯이 우리는 특정한 폴더를 지정했었죠. pwork라는 폴더를 지정했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이 쭉 담아놨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실습 6-3 바로 이것이 저번 주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열기 해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6-4니까는요. 파일에 save as 해서 실습 6-4니까 실 6-4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6-4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실습 6-4 그 다음에 문자열 의 가운데 문자 찾기 교재 253페이지.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파일에 new file 해서 이 내용을 다시 입력하셔도 되겠죠. 입력하신 후 실습 6-4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쓸 거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습 6-4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hello라는 글자와 파이썬이라는 글자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가운데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홀수계의 경우에는 정 가운데 글자가 존재하지만 짝수계의 경우에는 정 가운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그 글자를 이렇게 뽑아낸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먼저 이 첫 번째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가운데 글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현재 이 글자가 몇 개의 글자이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를 구별하려면 그 글자 수가 몇 자인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즉 지금 현재 5라는 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 5라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우리 이미 배웠죠. len str. 만약 이 그릇이 str이란 그릇이라면 str이란 그릇의 길이가 어떻게 돼? 라고 물으면 5글자야 라고 나온다 라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걸 이용해서 글자 수를 확인해내면 되겠다. 그러면 그 글자 수가 홀수개이니까 이제 그 가운데는 2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글자로 이야기하면 3이지만 여기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바로 요 2가 되어야지만 str2여야지만 정 가운데 글자가 되겠죠. 그 2가 되게 하려면 현재 이 글자 수가 5인데 그것을 2가 되도록 하는 연산 방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5를 2로 나누면 되겠죠. 5를 2로 나누면 2.5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는 목련선자를 쓰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목련선자 쓰면 소점 이하 부분은 날아갈 테니까 2가 나오겠죠. 바로 첨자에 해당하는 그 2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길이와 그 목련선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str2 해서 l을 뽑아내면 되겠다라는 것이겠죠. 짝수계의 경우는 한번 잠깐 볼까요? 짝수계의 경우에는 6글자이니까 len str을 이용해서 6글자를 뽑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거는 뭡니까? 현재 정중앙을 기준으로 앞에 글자와 뒤에 글자인 바로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바로 2와 3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와 3을 아까는 2만 끄집어내면 됐지만 이번에는 2와 3 두 글자를 끄집어내야 되겠죠? 자, 두 글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길이를 2로 나눈 목련사. 물론 그냥 나누기 2를 해도 되겠죠. 어차피 짝수를 2로 나누면 그러니까 짝수값을 2로 나누면 정수로 떨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 그랬죠. 나누기 연산자를 쓰면 뭐가 나온다? 실수로 나온다 라고 그랬습니다. 실수로 나온다. 그래서 나누기 연산자를 쓰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목연산자를 이용해서 3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슬래시를 하나 했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3.0이 나오죠. 3.0이라는 인덱스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목연산자를 써야 된다. 바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고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싱 위치는 여기서부터 어디가 되어야 되죠? 여기 전까지, 즉 4 전까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라이싱의 끝위치를 뭘로 써야 합니까? 4로 써야 합니다. 2와 3이 아니라 그러니까 2와 3을 끄집어내려면 2부터 4 전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대문자는 무시해 주시고요. str 현재 여기서 빼기 1한 2, 그 다음에 현재 요거에서 더하기 한 1 해서 3 빼기 1과 3 더하기 1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과정을 잘 여러분들 유심히 보고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과정을 그대로 우리가 코드로 구현하면 되겠죠. 자, 먼저 우리는 글자를 입력받겠다라는 겁니다. 입력받겠다. 글자를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는 str이라는 그릇에다가 입력받자. str. 키보드를 입력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input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민의 여지가 없다. 항상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는 게 좋겠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 메시지 줄 건데 그 메시지로 우리는 뭘 줄 겁니까? 바로 요 문장을 줄 겁니다.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라고 하는 요 문장을 그대로 우리는 나타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로와 사이에다가 문자열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한 칸 띄고 더블 코테이션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요 헬로우는 키보드에 입력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화면에 어떻게 나오겠다는 겁니까? 문자열을 입력하시오 점점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헬로우를 입력하겠다라는 거니까 바로 한 칸 띄는 것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늘 그랬는데요. 여기다가 우리는 뭘 했습니까? int를 체결했는데 int 체결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이번에는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 자체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로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를 구별하면 되겠죠. 홀수개인지 짝수개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if 먼저 길이를 구할까요? length라고 하는 길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우리 len str. 자, str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길이가 어떻게 돼? 라고 해서 만약에 문자열로 우리가 입력한 게 hello라고 한다면 5가 length에는 5가 들어있게 되겠죠. 5가 들어있게 되겠죠. 자, 이제 if 자, 바로 그 length가 이게 바로 length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것이죠. length가 홀수냐 짝수냐 물으면 됩니다. 홀수가 일단 간단하니까 짝수는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홀수가 같다니까 홀수를 묻겠습니다. 자, 홀수라면 일단 요거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조금 이따 생각하도록 하고요. 홀수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바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은 print 바로 요거를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요거를 그대로 출력해 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tr length
목련선자 2 이렇게 해주면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헬로우의 이 세 번째 해당하는 L, 요 L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랭스를 2로 나눈 나머지 값, 목값은 2일 테니까 그 2가 들어가서 결국 그것이 출력될 것이다. 자, 이제 else. 아이고, 실수했네요. else. 자, 이제 짝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짝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짝수인 경우에는 요것에 나온 그 3을 빼기 1한 값, 그 다음에 그 연산자를 이용한 것에 더하기 1한 값이니까 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겠습니다. str length를 2로 나눈 그 목값, 그 목값에서 빼기 1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빼기 1.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length 플러스 1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그 퀴즈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칸씩 뛸 거면 전부 한 칸을 띄고 한 칸씩 안 뛸 거면 전부 안 띄고 다 붙여 쓰고 해주셔야지. 어떤 부분은 한 칸을 띄고 어떤 부분은 붙여 쓰고 이러면 자동 채점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띨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정답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통일성 있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왕이면 이렇게 한 칸씩 띄는 것이 가독성이 좋습니다. 보기가 훨씬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문의 조건을 완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랭스라고 하는 것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이미 배웠죠. 이미 우리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냐면 조건문 아까 실습 6-1에서 했었습니다. 6-1 6-1 잠깐만 볼까요? 6-1 교재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바로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떤 숫자를 입력받아서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구별하기라고 여기서 했었죠. 바로 뭡니까?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0이면 짝수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이가 되겠죠. 바로 이것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6-3에 6-1에서 했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된다. 자, 그래서 랭스를 2로 나눈 그 나머지 값이 홀수냐라고 물을 거니까 1이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1이냐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짝수라고 물었다면 0이냐라고 하고 이 참이었을 때 해야 할 일과 거짓이었을 때 해야 할 일을 맞바꿔주면 되겠죠. 맞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자, 문자를 입력하시오 하고 한 칸 띄고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서 한 칸 띈 이유는 여기 한 칸 띄어서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hello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쳤더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L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번에는 파이썬 입력하면 th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한글도 잘 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강남대학교 입력하면 당연히 5글자이니까 가운데 글자 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입력해서 강남대학까지만 쓸까요? 강남대학 하면 이번에는 가운데 글자에 남대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한글도 무리 없이 잘 동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글자의 정 가운데를 추출해내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유익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벽에다가 시계를 건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다 정 가운데에다가 시계를 달아야 되겠죠. 시계를 정 가운데에다가 하나를 단다. 그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시계를 2개를 단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정 가운데를 추출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시켜야 되겠죠. 그거랑 같은 개념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6-5 급여 계산하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시도록 하죠. 6-5 실습 6-5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파일에 Save As. 자, 6-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6-5 실 6-5로 6 언더라인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바꿔주시고 급여 계산하기 해서 준비해 주시죠. 자,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가 다 되셨겠죠? 자, 자, 여러분들이 알바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죠. 알바를 어디 편의점이나 기타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 주인분하고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6,470원이라고 하는 2017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6,470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장님하고 계약하기를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하는 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당 6,470원씩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40시간을 초과했다. 내가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초과 수당을 준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50시간을 일했다. 50시간을 일했다. 50시간을 일했다. 그러면 40시간까지는 6,470원이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에 1.5배, 1.5배를 주기로 고용계약서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장님하고 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래서 근무 시간을 30분 일했다. 아니, 30시간 일했다. 그러면 194,100원이다. 그래서 30 곱하기 6,470원 해가지고 그냥 194,100원이 나온 것이죠. 근데 만약에 50분 일했다, 50시간 일했다. 그럼 40 곱하기 6,470원에서 나온 거에다가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 곱하기 1.5배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자, 내용 이해하셨죠? 내용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무 시간을 입력하시오 해서 그 근무 시간을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입력받기 위해서 hours라는 그릇에다가 시간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입력받죠. 키보드로 입력받죠. 키보드로 입력받으면 무조건 인풋. 그렇죠?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나오니까 메시지를 주는 게 좋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그 메시지가 바로 요거죠. 요게 바로 그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 근무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하고 한 칸 띄고 30이라는 숫자를 입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한 칸 띄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매번 얘기하지만 요 30은 키보드로 나 30시간 일했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숫자죠. 숫자. 물론 시간을 뭐 3.5시간, 6.7시간 뭐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정수를 가정한 것이죠.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지 1점 몇 시간, 소수점 있는 시간은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정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int를 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자연스럽게 외워졌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만 집중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을 입력했으면 30이 들어있을 거고 50을 입력했으면 50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주급이 결국 뭡니까? 바로
hours 곱하기 6,470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0시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40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6,470원을 곱하면 되는데 4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공식 자체가 계산식 자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로 분리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단 말이죠. 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 길로 가야 할지 이쪽 길로 가야 할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진더라. 그래서 이 기준이 뭐냐? 바로 시간이 40시간 이하이냐 40시간 이상이냐 초과냐. 40시간 이하이면 이쪽 길로 가고 4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이쪽 길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길로 갔을 때는 곱하기 6,470원이고 이쪽 길로 갔을 때는 곱하기 4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이고 나머지 추가된 시간 만약에 50이었다면 10시간 1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 곱하기 1.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그 기준은 바로 40시간을 기준으로 갈래길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if hours 해서 그 시간이 40시간보다 이하냐 40시간 이하냐 40시간 이하이면 우리는 토탈 페이라고 하겠습니다. 토탈 페이 급여는 셀러리라고 해도 되겠지만 토탈 페이로 할게요. 그래서 토탈 페이는 뭡니까? 바로 hours 곱하기 6,470원이 되겠죠. 6,470원. 아주 간단하죠? 자, else.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40시간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40시간보다 클 경우에는 토탈 페이는 공식이 다르단 말이죠. 이 공식과 달리 어떻게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hours에 50이 들어있다. 그러면 40시간에 보다 이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이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50시간이 들어있으니까 hours 곱하기 6,470원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50 곱하기 6,470원이죠. 그래서 50시간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1.5배 참 1.5배 주기로 했으니까요. 1.5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식 잘못된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이거는 모든 시간을 50시간 전체에 대해서 1.5배를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50시간일 경우 4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이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만 1.5배 주는 겁니다. 1.5배.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hours 전체가 아니라 일한 hours에서 빼기 40시간 한 거에 대해서 6,470원 곱하기 1.5배를 해야 되는 거고 40시간까지는 같은 거니까 40시간까지는 같은 거니까 40 곱하기 6,470원 더하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40시간까지는 6,470원이고 나머지 40시간을 뺀 만약에 60시간이랬다 그러면 60에서 40을 뺀 20시간 그 20시간에 대해서는 6,470원 곱하기 1.5배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출력하면 되는 겁니다. 프린트 총임금이라고 하도록 하죠. 총임금 자 소점이 있는 그러니까 .2f로 하겠습니다. 소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만 하겠다. 퍼센테이지 토탈 페이가 되겠죠. 자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책에서와 똑같이 교재 강의록과 똑같이 30을 입력하면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50을 입력하면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원이기 때문에 소점 이하는 뭐
몇 전 이런 건 나올 이유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냥 정수형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정수형으로 해도 어차피 소점 이하 부분은 잘릴 텐데 어차피 소점 이하 부분은 0이어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제로를 그렇게 결과가 나올 테니까 결국은 퍼센테이지 D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는 그냥 퍼센테이지 F 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30 해주면 소점을 없게 하려면 점 0을 해줘야 되겠네요. 참 30 소점 없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총임금은 몇 원 중간에 붙이겠다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총임금은 194,100원 해서 원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그다지 10점 만점이라 그러면 10점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한 5점 또는 6점 또는 7점 정도 완벽한 프로그램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정상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지만 10점 만점에 10점을 다 줄 수는 없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매년 최저임금이 바뀝니다. 그죠? 최저임금이.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는데 그 최저임금이 매년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죠? 이 부분을 다 바꿔줘.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8,590원. 그러면 이 내용이 올해 2020년 이거는 이제 2017년 기준으로 만든 프로그램인데 2020년에 맞게 하려면 6,470원을 전부 8,590원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8,590원으로 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 8,590원이란 말이죠. 8,590원 매번 바꿔줘야 합니다. 지금이야 뭐 계산식이 간단한 계산식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뭐 세금도 붙을 거고요.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다양한 복잡한 계산식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간단한 수식만 예를 든 것 뿐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복잡한 수식이 되겠죠. 좀 더 복잡한 수식일 텐데 그 복잡한 수식에 이런 부분 6,470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매번 해가 지날 때마다 최저임금이 결정 날 때마다 매번 고쳐서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전달해주는 친구한테 전달해주는데 친구가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거 좀 고쳐줘. 매년 고쳐줘. 라고 한다면 매우 번거로운 일이죠. 번거로운 일이고 매우 불편합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상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페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 준비해서 자,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교재에서는 또는 강의록에서는 소문자로 썼는데요. 우리 대문자로 쓰겠습니다. 타임페이 해서 이거를 6,470원 그대로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6,470원. 그 다음에 S타임. 자, S타임은 주당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요 주당 근무시간도 또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이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상수로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옆에다가 최저 근로 기본 시급 상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주석으로요. 그래서 또 주당 기본 시간 상수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봤을 때 타임페이가 뭐 하는 거였지? 라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렇게 주석을 옆에다 써놨으니까 이거 기본 시급 상수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런 것이 이 주석의 효과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개발을 해놓고 해당하는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써놓음으로써 그 인수인계 받은 사람이 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바로 주석인 것이고요. 그렇게 잘 해놨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래머가 좋은 프로그래머인지 나쁜 프로그래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석들은 충실히 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6470원 대신에 타임페이를 적용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470원 대신에 타임페이로 바꾸시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40이라고 하는 요거 대신에는 S타임으로 바꾸면 되겠죠? S타임으로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뭐 당연히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36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올해에 2020년이요. 2020년에 기본 시급이 8,590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을 경우 이제는 이것을 8,570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뭐만 고치면 됩니다. 여기만 8,590원으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실행시켜서 똑같이 30시간을 입력해 보면 25만 7,700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2017년도에 30시간을 일했을 경우는 19만 4,100원을 받았는데 2020년에서는 25만 7,700원을 받아서 훨씬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기본 시급이 바뀔 텐데 그 기본 시급에 해당하는 이 부분만 바꿔주면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바로바로 수정이 된다. 바로바로 반영되어서 결과가 나온다. 바로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죠.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던 6,470원을 찾아서 매번 고쳐주는 것보다 요거 한 번만 고쳐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다. 또 사람인지라 실수로 여러 군데에 6,470원이 있는데 그 여러 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빠뜨리고 수정을 안 했다. 8,590원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급여 결산이 얼토당토 않게 나오겠죠. 그런 실수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면 그런 실수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좋은 프로그램, 나쁜 프로그램이라는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아까처럼 만들었느냐에 따라 아까 이전처럼 만들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매번 수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또는 그런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얼토당토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이 경우에는 수정하기도 편하고 여기만 고쳐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기 때문에 실수라는 전자 방식에서의 실수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알고 개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초급 개발자냐 아니면 이 사람이 그래도 중급 또는 고급 개발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을 쌓아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능력을 제고시키셔야 하는 거가 되겠고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제 실습 6-6이 되겠습니다. 실습 6-6. 자, 조금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등록의 성별을 구별하기. 주민등록의 성별.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요 주민등록에서 요 부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1이냐 2냐에 따라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별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신의 주민번호의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1이냐 2에 따라 남성이냐 여성이냐 구별되어진다. 그래서 주민번호를 입력받아서 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보자. 과거에 그 웹사이트에서 가입을 할 때 성별을 갖다가 자동으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 주민번호를 입력받으면 자동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쓰던 내용이죠. 요즘은 이제 주민번호를 입력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회원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받았었죠. 자, 그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세이브 에즈. 6-6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6-6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6-6으로 바꾸고 나머지 다 지운 다음에 주민번호로 성별 구별하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얼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하셨죠? 자, 그러면 주민번호를 입력받겠다.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자, 그래서 주민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입력받겠다. 키보드로 입력받겠다. 그러면 뭐 여지없이 인풋이다.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으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깜빡깜빡거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포함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시오. 자, 한 칸 띄고, 아이고,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점점 다음에 한 칸 띄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 칸 띄고,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자, 엔터. 자, 혹시 또 여기서, INT.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주민번호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1, 2, 3, 4, 5, 6, 7, 8, 여기 뭐 잘못됐네요. 1, 2, 3, 4, 5, 6, 7, 8. 뭐 숫자로 구성된 번호이긴 하지만 주민번호 자체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INT를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if 자, 뭡니까? 바로 요거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뽑아내려면 지금 현재 주민이라는 그릇 안에는 요 글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죠. 요 글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에서 요걸 뽑아내려면 인덱스 번호가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이죠. 바로 주민 7입니다. 주민 7. 그 주민 7이 등호 2개입니다.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됩니다. 1이냐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1이냐. 그렇다면 프린트 당신은 남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else 프린트 당신은 여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물론 요 1은 뒤에서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7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나 뒤로 세나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부터 세는 게 가장 기본인데 굳이 뒤에서부터 셀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성인데 왜 남성인지를 구별하냐? 그 기준을 남성으로 기준을 뒀냐? 기분 나쁘다. 그럼 여기를 0으로, 2로 써주시고 여기를 여성, 남성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너무 혹시 수강생 중에 여성인 분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주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딱 시켜보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 번호를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죠. 1, 2, 3, 4, 5, 6, 빼기 1, 2, 3, 4, 5, 6, 7. 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와야지 정상입니까? 남성입니다가 나와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결과가 여성입니다라고 나온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킨 다음에 이번엔 1, 2, 3, 4, 5, 6 빼기 2, 2, 3, 4, 5, 6, 7 입력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2니까 여성이 맞고 여성입니다 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성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남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는 바로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1일 것이고 점수 주민 7이라고 하는 건 1일 것이고 그 1이 1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조건이 참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참이 아닙니다. 참이 아닌 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유독 지금 이 성별 구별하기라고 하는 개념의 이 기능을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에러가 나오진 않지만 로직상, 흐름상 여기는 오류가 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주민번호를 입력하든 항상 이 조건은 거짓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거짓만 나옵니다. 거짓. 왜 그러느냐? 자, 우리 이 주민번호에서 여기에서 이 주민번호에서 요 1을 뽑아내었는데 바로 주민 7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 요 1은 숫자인가요? 문자인가요? 문자죠. 문자. 그렇죠? 우리 이 그릇 안에는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칸으로 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요 각각은 문자입니다. 왜? INT 체결 안 했잖아요. INT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에러 발생하기 때문에 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주민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문자인 것이죠. 문자 그릇에서 일부분만 뽑아내면 그것 또한 문자죠. 그런데 바로 뭡니까? 요 안에는 지금 문자 1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자 1. 그 문자 1이 숫자 1이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으로 간다. 바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자 1이냐 이렇게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실행시켜 보시면 자, 다시 1, 2, 3, 4, 5, 6 1, 2, 3, 4, 5, 6, 7 입력하고 들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남성입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를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 여성입니다. 나올 겁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자, 끝났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전달하도록 하죠. 자, 잠깐 앞에 보실까요? 자, 주민번호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1이냐 2냐에 따라 남성,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나머지 부분, 요 2, 3, 4, 5, 6, 7에 해당하는 부분들, 부분들은 뭘 뜻하느냐? 바로 신고를 한 지역의 고유번호, 지역. 그 다음에 광역시, 서울 태생이냐, 경기도 태생이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4, 5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 지역의 읍면동, 그 다음에 6, 7은 같은 지역에서 태어난 성씨 중 순번이 되는 겁니다. 순번. 바로 이 정도 주민번호의 그런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서 그것을 좀씩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거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상식이죠. 상식. 자, 그런데 여기에 1과 2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과 4도 있고요. 5와 6, 7과 8도 있습니다. 그래서 3, 4는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남성의 경우에는 3번, 여성의 경우는 4번이고요. 5와 6은 1900년도에 태생인데 외국인이 귀화를 했다. 남성이 귀화할 경우는 5번, 여성이 귀화했을 때는 6번. 2000년대 이상의 남성, 여성, 외국인이 귀화했을 경우는 7번, 8번이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확장시켜 보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1이면 남성이다. 그렇지 않으면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모른다. 그래서 if 그렇다면 주민칠이 그럼 2냐? 그렇다면 여성인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면 else. 아직도 모르는 거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if. 그렇다면 주민칠이 3이냐. 그렇다면 프린트 남성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 1990년에서 2000년에 태어난 남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일 거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99년까지네요. 참. 아유, 실수했습니다. 90년도. 1900년도에서 1999년까지. 그리고 90년에서 1999년까지고, 여기는 2000년에서 2099년. 자, else 주민 4이면 년 2099년.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뭐 5, 6, 7, 8 계속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if 안에 if를 반복적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줄이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요 P와 I가 줄을 맞아야 되고, 또 이 I와 E가 줄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요 I와 요 else의 E가 또 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그러니까 맨 앞에 전부터 들여쓰기 돼야 되고, 혹시 이 부분이 이렇게 한 칸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다 에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다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1차 들여쓰기가 전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들여쓰기가 또 전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또 3차 들여쓰기가 또 전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P와 요 P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한 칸이라도 이게 어긋나 있으면 무조건 에러입니다. 무조건 에러.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주의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에러가 났네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else 이렇게 저도 실수를 합니다. if else이면 4인치 물어볼 필요가 없죠. 참.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시켜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거고, 1, 2, 3, 4, 5, 6, 3, 4를 해볼까요? 4, 2, 3, 4, 5, 6, 7. 이번엔 여성입니다. 라고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샵 방법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샵 방법 2를 써서 자, 우리 배웠죠. 이렇게 if 안에 if가 있을 경우 보다 가독성, 보기가 편하고 보다 편한 방법이 있다. 바로 그게 뭡니까? if, else 문이다 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if, else 문과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똑같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요 두 부분을 합친 것입니다. 이 else와 if를 합쳐서 else if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합친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줄을 맞춰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줄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else if 그리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4가 될 거고 마지막은
else여야 하는 거고요. 가장 끝에는 else여야 하는 거고 4인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만 200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방법 1과 여기에 있는 방법 2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내용입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입력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이면 남성, 2이면 여성, 3이면 아이고 여기 또 실수했네요. 여기는 남성. 그렇지 않으면 여성. 뭐 이제 4이면 여성, 5이면 남성, 6이면 여성. 뭐 이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훨씬 입력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이것보다는 훨씬 보기도 편합니다. 바로 이것이 if, else, if 문이다. 라고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루어 봤었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이번에는 3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죠. 해주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방법 1에서 나온 거고 밑에 부분은 방법 2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쭉 좀 더 확장시켜서 만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교재 2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else if 문을 사용하면 훨씬 편하다. 자, 이제 실습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습 6-7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만도, BMI라고 하는 바디 매시브 인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체중 관리, 신체 관리해 주시는 그러한 데 가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이 비만도 측정, BMI 측정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해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 분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과연 체중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그러면 파일에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세이브 에즈 실습 6-7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6-7로 바꿔주시고 비만도 측정하기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비만도란을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공식에 있듯이 자신의 몸무게를 자신의 키의 2승으로 나눈 겁니다. 이때 몸무게는 킬로그램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키는 메타 기준입니다. 센티미터가 아니라 메타 기준입니다. 메타 기준. 그래서 자신의 체중을 키의 2승으로 나눈 값. 그래서 그 값이 요 표에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바로 이 분류 쪽을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게 바로 비만도 계산, BMI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체중과 그 다음에 키, 신장을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체중과 키를 입력받으면 비만도가 계산되어져 나오고 그 비만도에 해당하는 분류값인 당신은 비만원입니다. 당신은 정상 체중입니다. 라고 나오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중과 키를 먼저 입력받아야 되니까 몸무게, 체중을 받기 위해서 weight 라는 그릇 안에다가 입력받자. 키보드로 입력받자. 자, 늘 그랬듯이 밑도 끝도 없이 혼자 깜빡거리니까 메시지를 주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자? 이렇게 주자. 체중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체중 킬로그램 단위로 입력하는 거니까 킬로그램 한 칸 띄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나요? 아니죠. 체중은 뭡니까? 숫자이죠. 숫자이니까 반드시 뭘 체결해 줘야 된다? int를 체결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체중을 입력할 때, 내 몸무게는 50이다. 나는 30이다. 45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내 몸무게는 60.5다. 73.7이다. 그래서 소점 이하 자리를 입력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더 많죠. 그러니까 바로 소점 있는 숫자로 입력받아야 되니까, 플로트로 체결해 줘야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키, 하이트는, 역시 키도, 키 같은 경우는 메타 기준이기 때문에 내 키가 170이다. 그럴 경우는 1.7로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도 플로트로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장, 키는 메타 기준이다. 자, 특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연가루가 두께 되면 당연히 다듬가루 2개여야 합니다. 이런 거 빠뜨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BMI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BMI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몸무게를 키의 2승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이트로 나누는데 2승으로 나눈 거니까 공식이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그 BMI 값이 이 표에 어디에 해당한지를 보고 해당 결과를 추출해 주면 된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BMI 값이 18.5보다 작으면 저체중이다. 18.5에서 22.9 사이면 정성체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바로 if 그 BMI가 18.5보다 작으냐. 그렇다면 result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저체중 else 그렇지 않다면 18.5보다 크다는 얘기고 18.5보다 크면 정상 체중일 수도 있고 과체중일 수도 있고 비만 1, 비만 2, 심각한 비만 3 여기에 있는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모르죠. 5가지 중에 뭔지를 다시 또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나머지 5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if 그렇다면 그 BMI가 여기에 해당하느냐 라고 물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해당하느냐 라고 묻는데 18.5보다 커서 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18.5보다 크냐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22.9보다 작으냐라고 물으면 되는 것이죠. 22.9보다 작으냐. 그래서 22.9까지입니다. 22보다 작거나 같으냐. 22.9 이렇게 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22.99일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냥 23로 하겠습니다. 23.0 하도록 하죠. 책에 있는 것 같죠. 자, 여기에 해당하면 result는 정상 체중이다. 그렇죠? else. 자, 다시 또 if 그 BMI가 이번에는 25보다 작으냐. 25. 그렇다면 result 과체중. 그렇지 않다면 else.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30이 될 거고요. 30.0 또는 30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F 40 기간 2 S. 자,
마지막에서 BMI가 40보다 크거나 같으냐 라고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볼 필요 없죠. 이미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40보다 크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40보다 크다는 얘기일 테니까 else이면 result 3 해주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출력해주면 됩니다. BMI 값을 출력해주고, 자, 문자를 포맷 양식을 안 쓰고 그냥 기본 프린트 양식을 썼습니다. 당신은 result 값입니다. result 값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문자가 들어있죠? 문자가 들어있으니까 %s 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s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result.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책에 있는 것과 같이 80 1.7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서 70 1.8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입력하셔서 본인은 비만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자, 되셨죠? 자, 근데 보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도 눈에 거슬리잖아요. 뭐가 거슬려요? 비만도가 뭐 이렇게 소점 이렇게 길게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소점 두째 짜리까지 정도만 또는 첫째 짜리까지만 나오면 되겠죠. 자, 바로 그럴 때 이런 기본 방식으로 출력을 하면 불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자,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쓰는 게 좋다. 그래서 퍼센테이지 소점이 있는 거는 실수형이니까 퍼센테이지 F를 써야 되는 것이죠. 퍼센테이지 F. 그죠? 퍼센테이지 F에 퍼센테이지 BMI.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 F를 써주게 되면 똑같이 나온다. 다시 실행시켜 보시면 80에 1.7 입력하면 보는 바와 같이 소점 한 6자리 정도가 기본으로 나온다. 여기 반올림 된 거 보실 수 있죠? 반올림 된 거.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소점 첫째 자리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퍼센테이지와 F 사이에 0.1 소수점 한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보는 바와 같이 80에 아이고 실수했네요. 80에 170 1.7을 입력해야죠.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7 하면 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7.68에서 자동 반올림돼서 27.7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바로 이렇게 문자열 포맷 양식을 써야지만 소수점 자릿수를 여러분들이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서 훨씬 유익하다라는 이야기 강조해 드렸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실습 259페이지 6-7까지고요. 이제 if문을 마치고 반복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반복문을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지금 여기는 if else문인데 보다 편리하고 가독성이 좋은 if else if문으로 고쳐보고 바로 반복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샵 if else 문 적용이라고 좀 써놓고요. 밑에다가는 샵 if else문 적용. 이렇게 해서 한번 if else문으로
이 내용을 바꿔보도록 하죠. 아주 빠르게 바꿔보고 바로 반복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if else나 if else if문이나 사실은 이게 똑같은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조건을 그대로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하신 후에 여기에 있는 요 else와 여기 있는 if를 합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고 줄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만 맞춰주고 나머지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도 좋겠고 또는 이 내용을 복사를 해서 과체중, 정상체중, 그 다음에 비만 1, 그 다음에 비만 2, else까지. 자, 그러면 2.3을 여기는 25로 바꿔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40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상체중, 여기는 과체중, 그 다음에 여기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그 다음에 여기가 비만 1이죠. 비만 1. 그 다음은 비만 2, 비만 2. 왜 이러죠? 비만 2.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필요 없는 내용이었네요. 마지막은 else가 될 거고요. 왜 이러나요? else, 그리고 조건은 필요 없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여기는 심각한 비만 3.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실행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 보시도록 하죠. 그래서 실행, 이렇게, if else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else if문을 쓰면 보다 보는 데 있어서 훨씬 보기가 편하고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else if문을 써도 좋지. 그러니까 다중 if일 때, if 안에 if가 들어있는 이런 다중 if일 경우에는 else if문을 쓰면 간단하다, 보다 편리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이 조건이 이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커지거나 점진적으로 작아지거나 해야지 18.5였다가 뭐 25였다가 23이 된다든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면 안 된다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교재 260페이지입니다. 260페이지 반복문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비교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반복이 되겠습니다. 비교에도 이렇게 if하고 if else문 두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반복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for 반복문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while 반복문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반복문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반복문은 그냥 양면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얼굴인데 왼쪽에서 쳐다보면 포문으로 보이고 오른쪽에서 쳐다보면 while문이 보인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를 해서 포문으로 작성한 거를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while문으로 작성한 거를 포문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편한 것을 사용하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포문을 먼저 다루어 볼 겁니다. 그 차이점은 여기 기술되어 있듯이 포반복은 주로 어떨 때 쓰냐 하면 반복해야 될 횟수를 알고 있을 때, 나 이거 10번 반복해야겠다, 나 5번 반복해야겠다, 바로 그럴 때 개수 반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포반복이고요. 반면에 while 반복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반복해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이 10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번도 아닐 수도 있고요. 바로 그럴 때 조건 반복이라고 해서 while 반복문을 쓴다. 모양새를 보면 똑같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단지 이 마른 목골 안에 들어있는 요 내용이 조건식이 써 있느냐 아니면 어떤 순차적인
어떤 데이터가 써 있느냐, 1, 2, 3, 4, 5, 6, 7, 8과 같이요. 그런 순차적인 어떤 데이터가 써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 이 앞에서 했던 이 비교문요. 비교문에서 썼던 게 바로 이 마른 목걸이였죠. 그런데 이 반복문에서도 마른 목걸이 나오니까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렇죠. 만약에 복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근데 그 복잡한 그림에서 마른 목걸이 있는데 그 마른 목걸이 이게 비교의 마른 목걸이지 반복의 마른 목걸이지 또 그거를 구별하려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NS 차트라고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NS 차트를 씀으로써 반복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른 목걸이 들어있는 형태가 아닌 이렇게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큰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른 목걸이에 들어있는 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요 내용이 그대로 이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이렇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을 만족할 동안 계속 반복된다. 그런 얘기인데 바로 그거를 갖다가 반복되는 내용을 요 대박스, 큰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기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훨씬 간단하게 볼 수가, 그러니까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표기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그림 중에 마른 목걸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if.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if입니다. 그래서 마른 목걸이를 포문에서나 그러니까 반복문이나 비교문에서 둘 다 쓰지를 않고 마른 목걸이는 무조건 비교문에서만 쓸 것이고요. 반복문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마른 목걸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NS 차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문을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이 계수 반복이라고 하는 포문을 보면 그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보셨던 NS 차트는 방금 전에 보셨고요. 그걸 갖다가 파이썬에서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시퀀스. 변수, in 시퀀스입니다. 이때 이 변수는 일시적인 변수입니다. 임시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임시적으로 사용할 변수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 변수 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변수명 규칙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시퀀스형 개체라고 되어 있는 이 시퀀스형 개체는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다. 그래서 여기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형태인데 그 여러 개의 데이터가 순서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던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바로 대표적인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기술해 주면 되는 것이죠.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세트 자료라든지 또는 딕셔너리 자료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세트나 딕셔너리는 여기다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뒤에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60, 267페이지가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겠다 라고 이야기했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연습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은 저장을 한번 확실하게 해놓고 저장을 다시 한번 해놓도록 하고요. 파일에 new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실수했네요. 저장을 잠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재 261페이지니까 P261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이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for var in 1, 2, 3, 4, 5. 자, 바로 이게 뭡니까? 리스트죠. 그래서 리스트가 전형적인 시퀀스형 자료형입니다. 자, 끝에 점 찍는 거, 점점 꼭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하세요. 자, 엔터 해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여기다가 프린트 헬로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줄만 입력을 하시고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런에 런 모듈 저장하고 동작을 하면 보는 것 같이 헬로가 5번 써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두 문장은 뭐하고 같은 거냐 하면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프린트 헬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5번을 쓴 거랑 요 두 줄은 동일한 겁니다. 100%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내가 여러 번 반복해야 되겠다. 바로 그럴 때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뭐 5줄이나 2줄이나 큰 차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헬로우라는 걸 내가 10번 또는 100번 여기다가 써야 되겠다. 100번 출력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이 방식은 10번 출력하고 싶으면 10줄을 입력해야 될 거고 100번 출력하고 싶으면 100줄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복문을 이용하면 2줄로 10줄이 됐던 100줄이 됐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바로 이 부분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나열하면 10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요. 1부터 100까지를 여기다 나열을 하면 이게 100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부터 100까지를 쭉 나열하는 거 그것도 역시 힘든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우리 배웠죠. 1부터 0까지를 담은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 우리 바로 3장에서 리스트를 다룰 때 우리 배웠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바로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 안에다가 1부터 100까지를 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리스트 가로 range 1, 100일이지요. 100일 1 이렇게 해주면 A라는 그릇 안에 1부터 100까지의 숫자가 담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요 문장을 여기다가 써주면 됩니다. 요 문장을 여기다 써주면 결국 1부터 100까지가 여기 써있는 것이 돼서 바로 이 헬로우가 100번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자, 잠깐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헬로우가 10번 실행이 돼서 위에 있는 이 두 줄에 의해서 5번이 실행된 것일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5개에 의해서 5번 실행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이루어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포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이해해 보시도록 하죠. 자,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들 집중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시퀀셜이라고 했던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 그 부분에 있는 내용 중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요 1을 VAL이라고 하는 임시기억 장소, 반복문, 포문을 돌리기 위해서 잠시 사용할 그릇입니다. 이 그릇에다가 2를 담아놓고 그 다음에 요 문장 수행하고 다시 요번에 2를 또 담아놓고 요 문장 수행하고 또 3 담아놓고 수행하고 4 담아놓고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린트라고 하는 이 문장이 5번 수행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VL이라고 하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에 바로 1부터 5까지 리스트입니다. 1부터 5까지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때 프린트문이 아직 수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고요. 비어 있고, 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1이 첫 번째 있던 요 1이 여기다 담기고 요 문장이 수행되면서 hello라고 하는 글자가 출력됐다. 빨간색으로 했다가 검정색으로 바꾼 이유는 기존에 있는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자, 다시 이제 두 번째는 2가 담기고 기존에 1이었던 것은 지워지고 2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 또 수행돼서 이번에는 두 번째 헬로우가 나온다. 여기 첫 번째 헬로우가 있고 이제 두 번째 헬로우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또 3이 들어가고 두 개의 헬로우에서 세 번째 헬로우가 또 나오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4가 담기고 헬로우가 수행돼서 또 네 번째 헬로우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 게 옮겨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헬로우가 나온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섯 개의 헬로우가 출력된다.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내용 전혀 아니죠. 자, 그 내용을 기술에 넣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 262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지우시고요. 요번에는 hello가 아니라 그럼 VAL이라고 하는 그릇을 출력해 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이를 VL에 담고 그 그릇에 있는 걸 출력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 2, 3, 4, 5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방금 전에 hello도 마찬가지였지만 옆으로 hello 다섯 개가 연달아 쭈르륵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한 줄에 hello 하나씩 이렇게 세로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1, 2, 3, 4, 5가 옆으로 쭈르륵 나온 것이 아니라 세로로 1, 2, 3, 4, 5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세로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프린트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출력을 한 후 이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한 후 다음 줄로 넘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요 안에 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보이지는 않지만 요 안에 다음 줄로 넘겨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기본이었기 때문에 생략한 겁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요. 콤마 and equal 더블 코테이션이나 싱글 코테이션 역슬래시 n 요겁니다. 바로 요 문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 문장이.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바로 요 문장이 다음 줄로 넘겨 이런 뜻인데 요 문장이 기본입니다. 안 쓰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기본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생략이 되어서 우리가 안 보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거 뭐죠? 요거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바로 뭡니까? 계획문자. 다음 줄로 넘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음 줄로 넘기는 기능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문자를 말한다. 바로 다음 줄로 넘겨라는 기능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다. 넘어가셔서요. 자, 그러면 전형적인 포문을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주석으로 만들겠습니다. 매번 실행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요. 보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내용 그렇다고 지워버리면 또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지울 수는 없고 그러면 또 실행을 시키면 매번 그 결과가 같이 실행돼서 보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주석으로 걸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엔 뭘 하려고 하느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1부터 10의 합을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해주면 되는 것이죠. 파이썬 쉘에다가 이 문장을 그대로 쓰면 그러면 당연히 결과인 55가 나옵니다. 반면에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 문장을 실행시켜 보면 보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컴퓨터 명령은 반드시 출력을 하고 싶으면 출력을 해라 라는 명령을 컴퓨터한테 주어야 하면 됩니다. 컴퓨터한테 그러한 명령을 주지 않으면 컴퓨터는 절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쉘 상태에서 하면 이 쉘이라는 애는 마치 인공지능처럼요.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명령어를 대기를 하고 있는 애여서 여기다가 출력해라는 명령을 쓰지 않고 이 문장만 이렇게 써주면 이건 사용자가 출력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해서 출력을 해준 것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쉘에다가 작업을 할 때에는 이렇게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써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기는 하지만 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 명령씩 쉘 하나에다가 한 명령 입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쉘 만나고 명령어 입력하고 또 만나서 명령하고 만나서 명령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한테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10줄의 명령이 있다. 그러면 한 줄 입력하고 명령어 만나고 두 번째 줄 입력하고 쉘 만나고 세 번째 줄 입력하고 쉘 만나고 그래서 항상 쉘에다가 명령어를 써야 되겠다.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가 이런 파일 방식으로 하면 10줄을 쭉 써놓고 이 10줄 한꺼번에 파이썬 쉘에다가 전달을 해서 쉘이 그 10줄을 쭉 순서대로 수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양이 많은 그러한 내용을 수행할 때는 훨씬 이 파일 형태가 편리하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파일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프린트라는 명령어를 써줘야 됩니다. 요 내용 출력해줘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시면 당연히 55라는 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시겠죠. 이것이 뭐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단순한 형태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1부터 100까지, 1부터 만까지, 1부터 1억까지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깝깝한 일이죠. 생각만 해도 깝깝한 일입니다. 여기다가 쭉 기술해야 되는 건요. 1부터 뭐 356까지 합을 알아야 되겠다든지, 뭐 567까지 합을 알아야겠다든지 할 때 여기다가 더하기로 한다면 차라리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을 이용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하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강좌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기존에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부터 만이 됐던 1부터 3578이 됐던 그러한 어떤 임의의 숫자까지 합을 구해야 될 때 이거를 컴퓨터적 사고방식 즉 파이썬이란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시키면 아주 다양한 문제를 그러니까 더하기와 같은 그런 관련된 문제들을 다 쉽게 풀 수 있겠구나 한 그러한 상고를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컴퓨터적인 사고인 것이고 그것을 배양하는 게 이 강좌의 목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자, sum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0을 담아놓고요. 그 다음에 for i는 in 1, 2, 3, 4, 5, 6, 7, 8, 9, 10 해주고 끝에 점점 입력하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sum equal sum 플러스 i 자,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print sum 자,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자, 빠르게 입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55라는 것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딸랑 값만 나오면 이 55가 뭔지 모르니까 메시지를 좀 저기다 담도록 하죠. 1부터 10까지의 합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55만 나오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합하고 55가 나니까 보다 더 친절하게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문장은 바로 이렇게 4줄이 되는 겁니다. 교수님 오히려 더 복잡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훨씬 간단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1부터 뭐 1억까지다. 그럼 여기에 더하기 11, 12, 13, 14에서 1억까지 타이핑 칠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단순하게 4줄을 입력하면 됩니다. 4줄을.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숙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요 4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먼저 돕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방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던 바와 같이 요 폼은 다들 알고 있겠죠. i에다가 2를 집어넣고 요 문장 수행하고, i에다가 2 집어넣고 수행하고, 3 집어넣고 수행하고, 4 집어넣고 수행하고, 그런 과정을 10 집어넣고 수행하는 것까지 해서 총 10번 수행된다. 요 문장이 10번 수행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썸이라는 그릇 안에 0을 담아놓고요.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겠죠. 0에다가 처음에 1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1이 될 것이고, 그럼 0 더하기 1이 돼서 썸에는 1이 들어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루트에 들어가서 지금 현 썸에는 1이 들어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여기가 1이 되겠고, 이번엔 2가 들어갈 거고, 그럼 2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가 돼서 썸에는 3이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이제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3인 상태에서 3을 i에다 담았으니까 3 더하기 3 해서 6이 되겠죠. 다시 4를 담아놓고 지금 현재 썸은 6이니까 4를 더해서 10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썸에는 45가 들어있고 i에 10을 담아놓고 40과 45와 10이 더해져서 55가 되는 1부터 10까지 하는 55죠? 그 55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에는 55가 들어있어서 1부터 10까지 합은 55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바로 요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이 과정을 역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영상으로 한번 움직이는 영상으로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썸에는 0을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수행된 거죠. 그래서 1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썸 이퀄 썸 플러스 1이니까 현재 썸에는 0이 들어있을까? 거기다 2를 더해서 1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포문이 동작하면 2가 담기고 현재 썸에는 1이 들어있으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자, 바로 처음 시작했을 때 만약에 이 문장이 없었다면 썸이라고 하는 이 그릇이 존재하지 않죠. 이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데 썸에다가 2를 더해라 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썸이라는 그릇이 존재하지 않는데 썸이라는 그릇에다가 더하기 2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주석으로 이 문장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 문장이 없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오류 메시지는 조금 의미가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왔긴 했는데요. 어쨌든 바로 이 문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라인 11, 11번째 라인에 이 문장에 뭔가 이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상하냐? 이렇게 추측된다 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에러 메시지는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꾸 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이 에러 메시지는 이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su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어떤 정수값을 더할 수 없다. 이제 뭐 그런 에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썸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릇을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i를 더해라 하는 이 문장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 문장이 없다면 썸이라는 그릇은 존재하지 않죠. 바로 이 그릇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릇에다가 i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걸 더해라 라고 했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은
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릇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다가 담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다가 무언가를 해서 다시 자기 자신에다 담는 이런 형태의 그릇을 누적 변수, 누적해 간다 라고 해서 누적 변수라고 합니다. 누적 변수. 그래서 이러한 누적 변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적 변수를 초기화해 줘야 합니다. 누적 변수 초기화. 그래서 먼저 누적 변수는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한다. 이때 그릇을 만들려면 파이썬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무언가를 담아야지만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0을 담아 놓는 것이죠. 누적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 0을 담는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담아야 한다. 담아야 한다. 근데 그때 그 무언가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뭐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한다 그러면 무조건 0으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초기값, 처음 주어지는 값으로 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처음 주어지는 값은 문제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초기값으로 뭘 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방금 전에 알고 있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고쳐보시도록 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릇 안에 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얘가 A니까 여기를 A라고 써도 되겠네요. 여기를 A 이렇게 써도 되겠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실행시켜 보면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리스트 range 1, 11, 1이죠. 여러분들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실행시켜보면 당연히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요것이 A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A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불필요한 내용이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실행시켜 보시면 역시 또 동일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이때 요 포문에 in 다음에 써야 될 요 자리에다가 써야 될 요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앞으로 쭉 가셔서 바로 뭡니까? 시퀀스형 개체였습니다. 시퀀스형 개체. 그렇죠? 시퀀스형 개체였습니다. 이때 시퀀스형 개체라고 하는 건 리스트가 시퀀스형 개체이긴 하나 리스트만 시퀀스형 개체는 아닙니다. 시퀀스형 개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트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시퀀스형 개체라는 게 뭐냐? 순서가 있는 자료형을 말하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자료형.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우리 전형적인 리스트라고 하는 이 그릇은 여기가 첫 번째 칸,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값 말고요. 제일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지금 3이 들었다. 네 번째 칸에는 4가 들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은 당연히 세 번째 칸보다 앞에 있고 세 번째 칸은 당연히 네 번째 칸보다 앞에 있다. 바로 이 각각의 칸에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딕셔너리나 세트의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바뀝니다. 사용할 때마다 내용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리스트는 이 데이터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지 않죠. 바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위치를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다. 자, 이때 꼭 리스트여야만 하느냐 아니면 리스트가 아닌 형태여도 고정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순서가 있는 자료형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range
1,11,1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무엇을 뜻합니까? 1부터 10까지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숫자를 리스트라는 그릇에다 담아라. 이런 얘기일 뿐이죠.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그릇에다 담지 않고 그냥 1부터 10까지의 숫자 쭉 나열된 것이죠. 이게 나열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나열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시퀀스형 형태입니다. 시퀀스형이란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리스트라고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시퀀스형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레인지만 써줘도 된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조금 간단해졌죠?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죠? 이제 1부터 만약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1부터 만약에 100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여기만 1부터 100까지, 즉 101 이렇게만 고쳐주시고 뭐 여기도 1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메시지가 다르게 나오면 이상하니까요. 실행만 시켜보시면 바로 5050이라는 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부터 1000까지다? 그냥 여기만 고치면 바로 1부터 1000까지의 합이 구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부터 1000까지를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에서 1부터 1000까지를 쭉 더하기 해가지고 타이핑을 치는 거와 지금 이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이게 훨씬 간단하죠. 하물며 1부터 1억이면 어떡할 겁니까? 1부터 13억 7869까지 합을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만 13억 7890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다가 13억 791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더하기 1한 값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1부터 무슨 수까지가 합이 됐던 다 풀어내실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제는 어느 누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1부터 뭐 3333이 됐던 무슨 숫자가 됐던 까지 합을 알고 싶다라고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얼른 요 네 줄을 촥 입력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이 강좌를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자, 지금 이거는 1부터 10까지면 1부터 10, 1부터 100까지면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0까지면 1부터 1000까지 합만 구하는 그런 아주 고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말고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합을 알고 싶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됐든 다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좀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좀 더 좋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요. 샵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더하기 n까지의 합 더하기 n까지의 합이 뭐냐. 이런 질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석은 좀 옆으로 조금 열을 맞춰서 넣는 게 보기가 좋아서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나시죠? 이때 이 n 값은 사용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친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n 값은 바로 뭘 하겠다?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키보드로 입력한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풋이라고 그랬죠. 인풋.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해주면 밑도 끝도 없이 혼자서 깜빡깜빡거리니까 여기다가 메시지를 주자. n의 값을 입력하시오. 뭐 그런 건데 그냥 좀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도록 하죠. 물음표까지 좀 넣을까요? 땡땡까지 좀 넣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n의 값을 하고 물으면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값 50이면 50, 5000이면 5000, 뭐 136이면 136 원하는 값을 입력하면 거기까지 합이 자동으로 나온다. 자,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입력할 이 n값은 바로 뭡니까? 정수입니다. 그렇죠? 정수이니까 인티저형. 그래서
int라고 체결해 줘야지만 되죠. 반드시 int로 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1부터 10일 때는 여기다가 12를 썼고 1000일 때는 1001을 썼으니까 그럼 n일 때는 뭘 쓰면 되는 거예요? n일 때는 n 플러스 1을 쓰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를 n 플러스 1로 써주면 되겠죠. n 플러스 1. 자, 이제 여기를 1000 대신에 퍼센테이지 d 해주고 여기를 퍼센테이지 n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실행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것이고, 우리 1000까지 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이거 뭐가 잘못됐죠? 까지 합하고 n이 아니라 썸이죠. 썸 실수했습니다. n이라고 해도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간식도 1000 하고 입력을 하려면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퍼센테이지 d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체를 그대로 출력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이 자체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넣고 이때 여기 n자리는 퍼센테이지 d 물음표 자리 다시 퍼센테이지 d 해주고 앞에 거는 n이고 뒤에 거는 썸이죠. 연가로가 2개이니까 닫은 가로도 반드시 2개여야 합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 n값은 1000이다.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합은 500이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나 123까지 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1부터 123까지 합 어떻게 구합니까? 계산기 두들겨서 그걸 할 겁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줄. 이 5줄만 입력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나 123까지 합을 알고 싶다면 123을 입력하면 즉시 계산되어져 나오는 거죠. 자, 이 5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이러한 문제를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요. 자, 그런데 이 5줄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수업에만 좀 착실히 따라만 해주시면 이 문장, 이 5줄의 문장은 자연히 외워질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수업하실 때마다 항상 따라서 꼭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 쳐서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동영상을 멈추고 잠시 일시 정지시키시고 그대로 입력해서 실행시켜서 확인하고 그러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반복해 주셔야지 이 수업은 눈으로 봐가지고는 절대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꼭 해보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 교재 2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266페이지 넘어가서 쭉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여기도 쭉 함께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1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바로 지금 했던 내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평행사 변형, 첫 번째 평행사 변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um equal 0, 그 다음에 반복한다. 그래서 포문 들어가 있고 반복해야 될 내용이 sum equal sum 플러스 i니까 이 문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i 값과 sum 값을 줄여한다. 우리 여기서는 i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n 값으로 출력했을 뿐이죠.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넘어갑시다. 자, 그럼 오늘 바로 요 9구단 빠르게 9구단 완성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266페이지입니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세이브 에즈
266으로 바꾸시죠. 266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내용 다 지우시고 샵 3단 99단 출력하기 라는 제목을 한번 준비해 주시죠. 자, 3단 99단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여기처럼 이렇게 출력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2단부터 9단까지를 컴퓨터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이 문장을 그대로 2단부터 9단까지를 다 타이핑 칠 건가요? 그럴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일단 3단에 대해서만 한다면 2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줄을 입력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프린트 3 곱하기 1 이퀄 콤마 3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 곱하기 3이니까 3 나오겠죠. 그러면 이 문장을 복사를 해서 5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여기는 2, 3, 4, 5라고 해주고 3단은 뭐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그 결과를 여기다 써주겠지만 뭐 3단이 아니라 뭐 19단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산된 거를 여기 쓸 수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19 곱하기 1, 19 곱하기 2, 19 곱하기 3, 19 곱하기 4, 19 곱하기 5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걸 테니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3단 99단이 쭉 출력되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3 곱하기 9까지를 쭉 하면 9개를 사용하고 만약에 3 곱하기 뭐 100까지를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100까지가 출력되게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100줄을 쭉 입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심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5줄의 내용을 유심히 잘 보시면 요 부분과 요 부분만 다를 뿐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수가 있죠. 바로 그게 반복문을 이용하는 이유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규칙성,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아서 그 반복되는 규칙성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간단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컴퓨터가 그 결과를 내가 해야 할 일을 컴퓨터가 대신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for VAL, VAL, variable의 약자로요. 변수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variable 해서 in. 자, 우리 일단은 리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VAL이란 그릇 안에 1 담았다가 2 담았다가 3 담았다 4 담았다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잖아요. 1, 2, 3, 4, 5 이쪽에 있는 1, 2, 3, 4, 5잖아요. 자,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요 문장을 그대로 다시 동작하면 되는데 이대로 동작을 하면 되는데 요 자리가 뭐입니까? 처음에는 1이었다. 그 다음엔 2였다. 그 다음엔 3이었다. 이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VAL이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 이렇게 되는 애니까 바로 여기를 VAL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그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VAL이란 글자가 출력될 테니까요. 자, 그래서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또는 VAL이 되겠죠. 자, 그러면 VAL에 1이 들었을 땐 여기가 1이 될 테니까 그게 바로 요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 다음에 VAL이 2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요 문장과 다를 바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자, 헷갈리니까요. 하나, 둘, 셋 해서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실행을 시켜보시면 자,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부터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하고 싶다. 자, 여기가 뭐 한 칸만 두 칸이 벌어졌네요. 여기 지금 두 칸이 떨어졌는데 두 칸이 떨어진 이유는 자, 여기 한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콤마에 의해서 또 한 칸이 떨어진 겁니다. 콤마가 한 칸 뛴다 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를 붙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이 출력되겠죠. 자, 이제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9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6, 7, 8, 9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다? 리스트 레인지 1, 뭐죠? 10이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리스트해야 될 필요가 없이 그냥 1부터 10까지의 숫자이기만 하니까 리스트는 필요 없다. 자, 실행시켜 보시면 1부터 9까지의 계산기가 출력되어져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3단이 이 두 줄로 해결됐으니까 만약에 1단부터 9단까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두 줄을 9번, 총 9번 써주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줄을 다시 9번을 한다? 그 얘기는 이 두 줄을 9번 또 반복시키면 되잖아요. 바로 그게 포문 안에 다시 포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if가 들어있는 걸 중첩 if라고 했듯이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들어간 것을 중첩 포문, 중첩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차후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진일보한 그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추후에 학습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 구구단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재 267페이지서부터 쭉 해서 반복문, 포문을 끝내고 와일문까지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